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요게 한 단원, 그리고 뒤에 집합과 명제 한 단원, 마지막 함수 한 단원. 이렇게 크게 3단원이 될 거야. 물론 요 안에도 이것처럼 이렇게 쭉 펼쳐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는 요거는 무조건 다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뭐 집합에서 끊긴다거나 아니면 집합 조금 앞부분에서 끊긴다거나 뭐 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이번이 이제 요렇게 되는 교육가 좀 처음이라서 사실 좀 애매하긴 하거든, 어디까지 끊길지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이건 다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일단 최소로 목표를 잡으면 지금부터 해서 방학 끝날 때까지 여기만큼은 완벽하게 애지간히,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유형들 풀 줄 알고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괜찮은 거야. 최소로 잡으면. 물론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면서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편하지. 왜냐면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짧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요 도형 단원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 자, 평면좌표는, 자,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 그냥 삼각형이 있었다. 이때 뭐 요 길이 몇이냐, 요 길이 몇이냐, 요 값도 몇이냐, 이거 삼각형 넓이 몇이냐, 이딴 걸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모든 도형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좌표 평면 안에 있는 거야. 함수처럼 좌표 평면 안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에서 제일 중요한 원의 중심이나 얘네들이 전부 다 좌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점, 요 삼각형의 꼭지점 좌표가 뭐 1,2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요 삼각형의 꼭지점 좌표가 3,7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희한테 이거 좌표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숫자 띡 말하는 게 아니라 몇 콤마 몇이요? 라고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좌표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있겠지. 자, 그게 이 평면좌표에서 하는 일이야. 즉 뭐야? 모든 도형들,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좌표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좌표화를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구하게 되지. 뭐 예를 들어 두 점의 정중앙에 있는 중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두 점으로 이루어진 선분에서 뭐 2대1로 나누는 내분점을 구한다거나, 2대1로 나누어지는 외분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한다거나, 여튼간에 다 뭐야? 점이야.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된다. 필요한 점들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고. 다음, 그래서 이 좌표화를 통해서 뭐 필요한 점들을 막 구했어. 그러면 알다시피 두 점을 이으면 하나의 선분 또는 직선이 되지. 그럼 이제는 한 단계 넘어가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뭐야? 이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점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점을 이었을 때 어떤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의 식이 뭐냐? 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알다시피 뭐야? 1차 함수랑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점들을 모아보니까 원의 정의에 의해서, 원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그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모아놨더니 원이 됐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 원을 이제는 그냥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원의
뭐 중심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부채꼴이 나온다. 그럴 때 뭐 중심각이 있고 원주각이 있고 뭐 여기 호고 여기 이게 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이 원이 좌표 평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원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배우는 거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점, 선, 그리고 이런 원 같은 도형들을 전부 다 이동시키는 거야. 어디로? 당연히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아니면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이런 걸로 이동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돼. 너희가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그 도형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까지 쭉 갈 거야. 이 책이 얇아가지고 내용이 막 엄청 자세하진 않거든? 그리고 어차피 책 없어도 괜찮아. 지금 복사는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평면좌표로 들어가 보자. 자, 평면좌표로 딱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두 점이 있었어. 이 두 점을 이으면 하나의 선분이 나오겠지? 요 선분의 길이가 알고 싶은 거야. 요 선분의 길이. 그럼 요 선분의 길이는 뭐를 이용하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게 돼.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점들은 이제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2고 여기가 뭐 5,4라면 이때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래야 요 점의 좌표가 뭐야?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일자로 쭉 떨어진 거고 여기서 일자로 쭉 간 거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 이거나 이 점의 좌표 뭐겠어? 5,2 알아볼라. 대답을 못해. 얘랑 X좌표가 같겠지. 얘랑 Y좌표가 같겠지. 이라 그럼 요 길이 몇이야? 4. 요 길이는 2.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는 루트 18이라고 했습니다. 그치? 끝내. 내가 알고 싶은 요 선의 길이가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기는 귀찮잖아.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보니까 요 4는 어디서 나왔어? 실질적으로 얘의 x좌표에서 얘의 x좌표를 뺀 거지. 다음 요 2는 어디서 나왔어? 얘의 y좌표에서 얘의 y좌표를 뺀 거지.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피타고라스 써야 되니까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피타고라스 써야 되니까 제곱하겠지. 그래서 그 둘을 더한 다음에 빗변이니까 루트 씌우면 나오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화시키면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순서 상관없어. 제곱할 거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값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요 길이가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기본 공식. 그치? 다음 두 번째, 지금 어차피 방학 시작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쭉 할 거니까 지금은 하나의 흐름 잡는다. 첫 번째 흐름 잡는다. 두 번째 기본적인 공식은 미리 알아두죠. 자, 두 번째, 이제는 두 점이 있는데 그래 이제 요 선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이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요 두 점 간에 정 가운데 점이 있을 거야. 딱 가운데 오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요 점의 이름은 중점.
자, 그럼 요 점은 이 두 점의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야. 평균 구할 줄 알잖아, 그치? 두 점의 평균이 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요 점의 좌표가 1,2였고 요 점의 좌표가 뭐 5,6이었다 치자. 자, 그러면 요 두 점의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라 해서, 근데 어차피 평면 좌표에서 X좌표와 Y좌표는 서로가 그냥 같이 있을 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X끼리 계산했고 Y끼리 계산했듯이 중점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평면 좌표 할 때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생각한다고 하면 돼.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중점도 결국엔 좌표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지. 그러면 X좌표는 뭐야? X의 평균이겠지. Y좌표는 Y의 평균이겠지. 그치? 그럼 X의 평균 1과 5의 평균은 당연히 구하는 법이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Y의 평균도 마찬가지.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겠지. 해서 중점의 좌표가 3,4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다. 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하자. 삼각형이 있었어. 자, 삼각형은 당연히 세 점이 있지. 자, 이 세 점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평균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이 나와. 그래서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데 이 무게중심은 뭐다? 쉽게 세 점의 평균이야. 즉 예를 들어 요점 좌표가 1,2고 요점 좌표가 3,7이고 요점 좌표가 6,3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X의 평균 1, 3, 6을 세 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누겠지. Y좌표의 평균 2, 7, 3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거겠지. 해서 이제는 무게중심의 좌표마저도 구할 수 있겠다. 3분의 10, 3분의 12 가겠네.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 괜찮지? 친구자고 뭐 어려운 거 딱히 없었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중점 구하는 거, 무게중심 구하는 거까지 했고, 자, 이제부터 할 게 조금 처음 배우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봅시다. 이제부터 할 거는 내분점과, 지금 외분점이 교과정에서 살짝 빠진 것 같은데 뭐 그게 그거니까 외분점까지 가보자. 자, 아빠에서 또 이제 시작 똑같아.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이었어. 선이 하나 생겼지. 자, 근데 아까는 중점을 구했어. 정 가운데 점. 근데 이 중점은 비율로 따지자면 요 점에 의해서 요 선은 몇 대 몇으로 나뉘겠어? 당연히 1대 1로 나뉘겠지. 중점이니까. 근데 이제 궁금해진 거야. 그럼 1대 1이 아닌 점은 어떻게 구할까? 1대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 두 점을 이은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 나 A, B를 2대 1로 나누는 점이 알고 싶어. 그럼 대충 눈대중으로 찍자면 뭐 한 이쯤이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다 라고 하면 2대 1이 되는 점이 맞네. 그치?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냥 눈대중으로 게 아니라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점의 좌표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따가 할 거야. 자, 다음 또 생각해보니까 A, B를 2대1로 나누는 점이 요거 하나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보니까 A, B를 연장한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연장을 하면 더 늘어나겠지. 이쪽도 더 늘어나겠지. 이렇게 있을 때 잘 생각해보면 C가 여기 있으면 A에서 C까지의 비율이 2면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1일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여튼간에 얘와 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자면 공통점은 뭐냐면 내 목표대로 AC 대 BC는 2대 1이야. 뭐가 됐든 이렇게 그리건 저렇게 그리건 AC 대 BC가 2대 1이건 변함없어. 그치? 그럼 차이점은 뭐냐? 얘는 C가 AB 안에 있어. 얘는 C가 AB 밖에 있어. 그치? 그래서 요게 AB의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분점이라고 읽어주고 얘는 C가 AB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외분점이라고 읽어줘. 괜찮니? 자, 내분점이건 외분점이건 내 의도와 맞게 2대 1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 왜냐? 봐봐. 내가 만약에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봐 라고 했어. 그거랑 B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구하라고 했다 치자. 그럼 이 둘은 똑같니? 다르지. 왜?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C라는 건 AC 대 BC가 2대 1이라는 소리야. 앞에 거랑 C, B의 뒤에 거랑 C의 비율이 2대 1이다. 그러면 같은 이유로 얘는 뭐 어떻게 돼 있어? BC 대 AC가 2대 1인 거야. 다르지. 그래서 내분이든 외분이든 중요한 거 순서. 누구를 몇 대 몇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6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어. 이때 B는 이 D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점이야? 그래? B는 이 D를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점일까? 3대 2로 외부. 그렇지. D는 2A를 이거 몇 대면 뭐 한 점이야? D는 2A를 몇 대 몇으로 뭐 한 점이야? 이거랑 몇 대면?
어려워? ED의 길이를 보고 AD의 길이를 봐서 EB의 길이가 ED의 길이가 한 칸이니까 1, AD의 길이 하나, 둘, 세 칸, 3 비율 나왔고, 다음 D가 EA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안에 있니? 내분. 됨? 됐어? 이번 하나 더 해보자. F는 DB를 몇 대 몇으로 뭐한 점이? 2대4로 외분. 근데 2대4는 줄여야지 1대2로 외분한다. 괜찮아?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내분과 외분이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 일단 알아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좌표를 구하자. 내분점의 좌표와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자. 자,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는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이제 좌표 구하러 갑시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뭔가를 구하게 됐어. 그러면 실제 점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더라도 하나의 틀에다가 맞춰주는 거야. 공식을 쓰기 위한 틀. 그래서 만약에 A, B를 뭐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앞에 있잖아. A를 왼쪽에서 A의 좌표 뭐 예를 들어 1,2라고 하자. 다음 B를 오른쪽에서 B가 뒤에 있으니까 B의 좌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라고 치자. 괜찮지? 자, 얘네 둘을 3대1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 딱 틀에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헷갈릴 일 없어. 딱 이렇게 앞에 있는 애를 왼쪽에 쓰고 뒤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쓰고 3대1 가운데다 써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자, 공식은 당연히 얘도 좌표니까 x좌표 y좌표 따로 있겠지.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만 쓰면 돼.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만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1과 마이너스 2만 쓰면 돼. 그치? 다음 여기 y좌표 구할 때는 2와 3만 쓰면 돼. 오케이? 자, 공식 분수꼴이거든. 분모에 오는 건 두 개의 비율이 그대로 오면 돼. 3과 1. 비율이 분모에 그대로 오면 돼. 3, 1이. 다음 분자에는 분자 잘 들어.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앞의 비율과 뒤의 수를 곱하는 거야. 비율의 앞과 뒤의 수를 곱한다.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이 올 거고, 두 번째 앞의 비율과 뒤의 수가 곱해지는 거고, 뒤의 비율과 앞의 수가 곱해지는 건데 x좌표 쓸 거니까 x좌표만 쓰는 거고, y좌표 할 때는 y좌표만 쓰면 돼.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6이 올 거고, 1과 1을 곱한 1이 오겠지. 다음 이쪽에는 3과 3을 곱한 9가 올 거고, 1과 2를 곱한 2가 올 거야. 구성 이해됐니? 근데 이게 내분이건 외분이건 쓰는 도구는 구성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분 따로, 외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똑같아. 그러면 뭐만 다르냐? 내분은 요거를 기억하면 돼. 더하기고 외분은 빼기야. 즉, 요 똑같은 구성원들을 내분점 구할 때는 더하면 되고 외분점 구할 때는 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내분점의 좌표는 뭐 4분의 마이너스 5, 4분의 11이 되는 거고 굳이 구하자면 외분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7, 2분의 7이 된다 이 얘기야. 괜찮니? 요게 외분과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 이 구성 까먹으면 안 돼.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거든.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넘겨서 7페이지 보면 이제 무게중심 나오지. 무게중심 이미 다 배웠고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건 뭐였어? 세 점의 평균이었다 라는 건데, 자 이제 이 무게중심에서 배울 게 있으니까 배울 것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체크만 좀 하고 가자. 뭐 그럼 다 했네? 내가 클리닉 때 외심, 내심, 무게중심 설명했었지? 했잖아. 했지? 외심의 정의 뭐였어? 오늘 이따 문제 나와. 외심의 정의 뭐였어? 배우면 기억해야 돼. 그때 듣고 아 그런 거보다 하고 다시 날려버리면 안 돼.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성질이 뭐였어? 오늘 쓸 성질 삼각형의 외심으로 요게 외심이라 친다면 요 외심으로부터 잘 들어 기억해.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 요거 다음 내심은 아마 오늘은 안 하겠지만 삼각형의 내심에서 너희가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성질은 일단 내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럼 이 내심에서 내접원이 하나 있을 텐데 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있겠지. 그래서 요 내접원에서 내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다. 넓이가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 이거 분명 쓸 거야 이번 시험 범위에서. 다음 무게중심.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컴팩트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자, 무게중심 얘의 정의는 삼각형의 세 변의 중선의 교점. 중선은 뭐냐?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구해서 오늘 배웠지? 중점을 구해서 이 중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까지 이은 선, 요게 중선. 그 중선이 세 개 있겠지? 그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얘가 무게중심. 자, 얘가 무게중심일 때 2대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자, 이 무게중심에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알고 있고, 다음 키워보자. 자, 어떤 삼각형이 있었는데 얘 무게중심을 구했어. 무게중심을 구했더니 대충 여기가 무게중심이래. 얘가 무게중심이야. 자, 이때 요 삼각형의 세 변을 같은 규칙으로 새로운 점을 찍을 거야. 그러면 쉬운 걸로 해보자. 삼각형의 각 변에서 중점을, 그럼 다 여기 있지? 중점을 찍었어. 그래서 이 중점을 가지고 또 다른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네? 그럼 이 빨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중점을 구할 줄 아니까 A, B의 중점 구해보고 B, C의 중점 구해보고 C, A의 중점 구해서 다 알잖아. 그럼 그걸로 평균 구하면 무게중심 나오겠지.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왜냐? 삼각형에서 세 면을 동일한 규칙으로 만든 점이 있다면 걔네들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 C의 무게중심은 구할 수 있잖아 바로. 근데 이걸로 만들어진 PQR이라는 또 다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그러면 굳이 PQR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뜻이야. 그러면 중심도 되겠지만 각 변의 중점도 되겠지만 당연히 모두 되겠어 변의 다 된다고. 즉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B,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C, 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만든 삼각형이 있었대. 그럼 얘의 무게중심은 뭐냐? 안 변한다고. 똑같다고. 이 내분점을 구할 줄 안다고 내분점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안 구해도 된다고. 언제만 가능한 거야? 세 변에 이 찍는 점이 똑같은 규칙이어야 해. 만약에 달라. 얘는 3대1이야. 얘는 2대1이야. 뭐 얘는 3대2래. 그걸로 만들어진 점으로 만들어진 무게중심 구하래. 그러면 얘는 답이 없어. 다 구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다. 다 구해야 돼. 나올 일은 없겠지. 이거 보면 귀찮잖아. 됐니?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평면좌표에서 만들어지는 공식들이고,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 하자. 자, 봅시다. 직선. 두 점이 있었어. 이 두 점을 이은 선이 있어. 연장선하면 직선이 되겠지. 자, 이제 요 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너희가 중학교 때 익히 배운 1차 함수랑 동일해. 당연하지. 그냥 선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해할 때는 1차 함수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 너희가 배웠기 때문에. 자, 1차 함수라고 하면 너희가 자신 있게 쓰는 식이 하나 있지. y는 ax 플러스 b.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A와 B가 중요하지. A는 뭐야? 그래? 기울기, 그렇지. A는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오, 좋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증가량이라는 말 쓰기 귀찮아서 세모로 표현했거든. 세모가 아니라 이건 델타라고 읽으면 되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읽으면 되고, 이 수학에서 델타의 기호는 변화량, 증가량을 뜻해. 나중에 많이 쓸 거야. 자, 다음 하나만 더. 기울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써줄게. 탄젠트 X야. 뭐냐?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있겠지. 요 각을 X라고 한다면 요 각의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야. 왜냐? 자, 탄젠트 삼각비가 나왔다는 건 뭐야?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 뭐 대충 이렇게 그려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하면 되는데, 요 두 점을 탄젠트는 알다시피
얘분의 얘지. 근데 얘가 뭐야? x 증가량 아니야? 이게 뭐야? y 증가량 아니야? 그게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 기울기라며. 그래서 탄젠트를 구해보니까 그게 곧 기울기지. 그래서 어떤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의 각의 탄젠트가 곧 바로 기울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각이 30도래. 이거나?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란 소리야?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야. 그러면 기울기는 몇? 모르면 안 돼.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라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지가 아니야. 기본적인 삼각비 값은 알아볼 수 있지. 몇이야? 탄젠트 30도. 유라 몇이야? 3분의 루트 3.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클래시한테 내가 외우라고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넘기지 않았어? 근데 지금 대답이 시원찮잖아. 0도, 30도, 45, 60, 90. 다시 말하자면 중학교 때 배운 거 안 나온 거 아니야?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사인 0도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거 안 해본 거 있으면 너 고2 때 진짜 큰일 난다. 고2 때 이거 또 해. 코사인, 사인과 반대. 탄젠트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없다.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응용하면. 봐봐. 첫 평면에 어떤 직선이 있었어. 근데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래. 이때 여기 점이 하나 있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었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가 나왔대. 근데 요 점의 좌표가 5,4야. 그치? 그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와줘야 돼. 지금 탄젠트가 기울기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와줘야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야. 자, 45도라는 건 얘의 기울기 몇이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 즉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유로야, 이거 이 삼각형의 이름 뭐야? 뭐겠어? 이 삼각형의 이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왜? 45도거든. 그럼 비율이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인데 루트 2에 해당되는 게 3루트 2야. 그럼 여기 둘은 길이가 몇이야? 3. 그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도 3이야. 그럼 여기가 5,4면
x가 3 커지고 y가 3 커지니까 이 점의 좌표는 8,7이야. 이런 것까지. 그러면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온다면 이럴 수도 있겠지. 여기가 30도야. 근데 여기랑 여기에 2점 찍고 뭔지 알지? 이런 식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 나중에 너 모의고사 보면 잘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온다 이거. 기울기 가지고 점 찍는 거. 자, 여튼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첫 번째 미지수인 A가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그 기울기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있었고 다음 B는 어렵지 않지? B는 Y절편. 자, Y절편은 알다시피 뭐야? X가 0일 때 이거 Y값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Y절편, 즉 X가 0일 때 Y값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한 점 0, 어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3x 플러스 1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아 얘는 기울기가 3이구나. 다음 0,1을 지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게 돼.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진짜로 변화해볼까? 만약에 기울기 일반적으로 성자 x거든? 기울기가 2고 지나는 한 점이 뭐 마이너스 1,5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1차 함수의 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자,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말은 이렇게 되겠지. y는 ax 플러스 b꼴에서 기울기가 2에 있으니까 2x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5를 지나냈으니까 대입해주면 5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아, b가 7이네. 그래서 정답 y는 2x 플러스 7이요 라고 하지. 그치?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맞지? 맞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식을 써버릇하자라는 거야. 왜냐? 지금 얘는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쁜 수로만 썼지. 근데 이제 너희가 고등학교 반년 해봐서 알겠지만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이쁘게 줄 리가 없잖아. 식으로 주겠지. 식으로 준다거나 막 미지수 덕지덕지 붙어있는 애로 준다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 지나는 점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런 애는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 직선의 방정식에도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기울기와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 모델은 안 돼. 이거 내가 맞다라고 했다고 이거 익숙하게 쓰면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난 애야. y-b는 m 곱하기 x-a다. 공식이야. 그럼 진짜로 나오는 거 할까? 요 예를 해볼까?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넣어보자. y랑 x는 어차피 함수니까 변함없지. 그냥 x랑 y는 그냥 쓰는 거야. y 쓰고 지나는 점에 y좌표의 부호를 바꿔. 기울기 쓰고 x 쓰고 지나는 점에 x좌표의 부호를 똑같이 바꿔. 끝! 이거라고. 훨씬 된다네. 너희가 중학교 때 하도 이렇게 풀어서 요게 더 익숙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요게 익숙해지면 이게 바로 풀리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제.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다 똑같이 나겠지 뭐.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뭐냐?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있어서 요 공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쉽게 내주진 않겠지. 그럼 문제에서 기울기를 뭔가 두루뭉술하게 준다던가 지나는 점을 두루뭉술하게 준다거나 이러겠지. 그러면 너희가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든 기울기 또는 한 점을 찾아내면 되겠지. 그걸 찾는 일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알겠지? 특히나 문제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울기를 불분명하게 줄 거야. 간접적으로 줄 거야. 그럼 너희가 문제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기울기를 뽑아내야 돼. 이런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얘들아, 2차 함수. 최근에 배웠던 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식이 두 가지 형태인 거 알고 있지? 중학교 때 표현을 하자면, 뭐, 표준형과 일반형. 뭐, 쓸데없는 얘기고. 여튼 간에, 2차 함수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그지? 얘의 장점은 꼭지점이 바로 보였어. 얘의 장점은 해봐서 알겠지만, 최근까지 해봐서 알겠지만, 이 식의 장점은 원래는 너희가 중학교 때 생각해봐. 기억해봐. 이 식이 훨씬 더 좋았잖아. 이렇게 있으면 맨날 이렇게 바꿔왔잖아. 귀찮게.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걸 해보니까 오히려 이 식이 더 편하지 않니? 왜? 편배식 쓸 일이 얼마나 많았어. 편배식 쓸 때 얘가 편해? 얘가 편하지. 저게 다 돼 있는데.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배웠다면, 두 가지 형태를 배웠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생긴 식도 있지만, 그냥 생긴 것만 다른 거야. Y는으로 정리를 안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당연히 이게 익숙하고 이게 편하지. 왜냐? 얘랑 똑같은, 얘랑 동급이야. 왜? 얘가 장점이 뭐였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꼭지점이 바로 보였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기울기가 바로 보이거든. 얘는 기울기가 바로는 안 보이지. 이항하고 나눌 거 나눠야 되잖아. y는으로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오케이? 근데 요 식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 얘가 의미가 있었듯이 얘도 의미가 있다고. 얘가 언제 의미가 있냐면 그게 8페이지에 있는 직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야. 요 식이 의미가 있는 게. 슬슬 이제 집중력의 한계가 보이네. 자, 여기까지. 일단 요까지 됐지 얘들아? 이런 게 있는데 요렇게 생긴 애도 의미가 있는데 얘는 언제 의미가 있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직선을 비교할 때 얘도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물론 얘도 의미는 계속 있겠지만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8페이지부터 이어서 하자.